자, 이제 10번째 단원인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야. 정적분.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정이라는 거는 원래 만든 사람이 정해 놓은 거를 가지고 사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의가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이게 좀 약간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프린트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맞아요. 근데 니네 정리하고 정의는 다른 거 알지?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정의는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하겠다. 그런 걸 정의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는 따로 증명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그건 원래 명확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지만, 교과서는 일단은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니네는 일단은 교과서에 맞춰서 일단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살짝 미적분의 기본 정리 집어주시고 뭐라고 적어두냐면 정적분의 정의라고 적어두세요. 바뀌었어. 이번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것을 정적분의 정의로 쓰기로 이번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걸 바꿨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정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한 나라의 교육과정이 그냥 지네 맘대로 정의를 바꿔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 교육과정에서 일단 수학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정적분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걔를 가지고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정적분의 어떤 기본이고 근간이었는데 그걸 싹 다 빼서 저 미적분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2에서는 그냥 이거를 정적분의 정의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정적분의 정의라 생각해주면 된다. 자, 정적분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아까 했던 부정적분이랑 다르게 아래하고 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이걸 정적분이라 하거든. 계산하는 방법, 적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야. 자, 대문자를 미분해 소문자가 돼? 그럼 소문자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는 대문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에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 위아래다 가로 a, b를 적어주래. 이건 원래 이제 어떤 계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이거거든.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에 위에 숫자를 집어넣고 밑에 숫자를 집어넣어 뺀 결과 있지. 요거를 바로 정적분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도 미분되기 전에 함수 구하고 대입하고 빼는 계산을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중간 과정 거치자. 그래서 일단은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요 대괄호 안에 적어주신 다음에, 자, a하고 b에다 적어주시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집어넣은 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걸 빼버리자. 이걸 바로 정적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 선생님, 우리가 예를 들어 인테그랄, 이것도 인테그랄 읽어? 1부터 3까지 x제곱의 dx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 잘 한번 들어봐. 이거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3분의 1 x 3승에 더하기 c고, 그럼 거기다 1하고 3을 집어넣어 뺄 건데, 중요한 건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야. 미지수에 뭘 대입해도 상관없는 상수지. 그럼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 뺄 때 c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지? 3 집어넣으면 얼마니? 3에 4는 27에 3분의 1 곱한 9 더하기 c고, 자,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c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 c는 사라지니까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는요, 적분상수 굳이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걸 아예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래서 상수 안 쓸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해주고, 정적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3 적어준 다음에 3 집어는 9에서 1 집어는 3분의 1을 빼서 계산하자. 그래서 이게 3분의 26. 자,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가 된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얘를 바로 정적분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용어 적을게, 용어. 자, 이 얘를요, 아래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 윗끝이라고 해. 윗끝. 자, 이렇게 용어가 하고 하나의 예제만 적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 자,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하는 거 끝.
근데 정적분은 그거 상수 띈 정적분 부정적분 구하고 위에 숫자 집어넣고 아래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자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정적분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 처음이야. 왜냐면 교육과정 바뀐 다음에 사실 이걸 처음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뀐 정의로 선생님 설명하기가 참 설명은 편하긴 편한데 말이 안 되는 설명이긴 하지만 나 솔직히 교육과정 이렇게 바꾼 사람 보고 와가지고 네가 한번 가르쳐보라고 하고 싶어.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어떻게. 그럼 내가 한번 따라 가르쳐볼 테니 정말 그러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오늘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모르겠어. 오늘 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적분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하는 거거든. 이 정적분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원래 현 교육과정에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니네가 좀 궁금하잖아. 이거 왜 하는지. 정적분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수값이 양수일 때야. y는 x제곱이란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지지. 그지?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1,1이란 점이 있잖아. 그리고 3,9란 점이 있잖아. 이 정적분이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수값이 양수라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각형의 넓이는 계산하는데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바로 뭐다? 함수값이 양수일 때만이야. 양수일 때 이 함수의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사실은 의미하는 표현인 거야. 이게 뭐 다다음 단 가면 우리 바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렇다. 뭐 여기까지도 같이 적어두자. 그래서 원래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를 하고 막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게 이제 미적분으로 샥 날아갔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정적분의 정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정적분의 의미다. 그럼 함수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게 되게 될 거야. 그냥 니네가 좀 근데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오른쪽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 여기도 뭐 내용은 되게 쉬워요. 뭐 위아래 집어넣고 빼고 뭐 계산하고 막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그럼 니네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내가 그냥 예를 한번 보여줄 거야. 니네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직선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주긴 들어줄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간단한 예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 더하기 1의 dx라고 하는 예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왜 직선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습니다. 자 니네 알겠지만 2x 더하기 1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텐데 이 함수의 x 대신에 1 넣으면 3이 나와서 이 함수 그래프에는 1,3이라는 점이 존재하고 자 마지막 위끝 3지만은 7이거든? 그럼 3,7이라는 점도 존재를 해요. 그럼 내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의 정적분의 의미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번엔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2고 여기 3이고 여기 7이거든? 그럼 얘랑 평균이 5고 그러나 2 곱하니까 사다리꼴의 넓이가 10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대로 이걸 한번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면 선생님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는 x제곱 더하기 x일 것이고 그럼 거기다 3하고 1을 집어넣어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3 더한 12 자 1 넣으면 2 빼봐 10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정적분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그 함수와 x는 1부터 3까지 만드는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그것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하려고 사실 적분 배우는 건데 좀 교육과정이 웃겨졌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아니라 정적분의 정의가 됐다는 거. 확인까지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이것도 적어봐. 적어도. 나중에 니네가 보면 좀 기억이 나게. 그리고 나중에인데 니네 지금 이렇게 프린트에 정리된 거 나중에 어차피 니네가 프린트는 없어져.
1년 안에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이렇게 잘 정리한 내용들 있잖아. 나중에 니네 책에다가 잘 옮겨 적으면서 복습해. 그럼 책은 아마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옮겨 적을 때 적어두길 바래. 그렇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천천히 따라봐. 어렵지 않니? 자,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엄청 쉬운 건데 당연한 건데 예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 아까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였고 이번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 아직 적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적어 그래. 더 적어. 난 칠판은 좀 깨끗하게 치울게. 선생님 친구 중에 고깃집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접었어. 이번엔 만둣국 가게를 차렸어. 만둣국 가게를 차려서 한번 가서도 먹어줘야지. 이름이 김영건이거든. 김영건. 그래서 가게 이름이 뭔 줄 알아? 건만두야. 건만두. 그래서 이름이 장난이냐. 건만두. 그래서 만두 가게를 하려고 막 전국에 맛있는 만두 가게를 다 다녔대.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좀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걔가 또 요리를 좀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장사를 했겠지만 자기처럼 이제 육수 끓이는 데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그런 시성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보겠다 해서 되게 이제 중심 상가에 새 많이 내는데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거든. 그런데 그냥 이런 동네 같은 데야 뭐 새가 많이 안 나가니까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사람 많이 다는 유동성이 많은 데는 새가 비싸니까 한두 달 내에 쇼부가 나요. 대박 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쪽박 나는 거고. 그래서 가서 한두 번 먹어줘야지. 오늘 9시에 끝나고 한번 가서 만둣국이나 한번 먹을까 생각 중이야.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 근데 아까 했던 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였고 이거는 바로 뭐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 이 앞에 내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 버전으로 요거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밑줄 친 요거 생각해보면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아까 뭐랬지? 이거 적분한 거에 x 넣고 a 넣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라고 하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소문자에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대문자라 하면 사실은 하얀색 밑줄 친 놈이 대문자 fx에다가 대문자 fa를 뺀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a가 이게 상수란 말이야. 상수. 이 상수란 말이야. 숫자. 그러면은 이 함수에 숫자 집어넣으면 결국에 얘도 숫자일 거고 그럼 미분하면 사라지겠지? 근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소문자로 돌아오겠지? 근데 왼쪽에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니? 미분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 친구를 얘가 얘인데 얘를 미분하라고 하고 있으니 얘는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소문자로. 그래서 그 결과가 fx가 되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단계적으로 봐야 돼. 자, 정치학을 잘 들으면 어려운 거 아닌 거 잘 들어봐. 이게 미분하라는 뜻이라고. 뒤에 있는 친구를 미분하세요. 그걸 x에 관한 식으로 생각해서 미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어? 소문자에 미분전 함수를 대문자 fx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산을 해보려고. 그럼 얘가 뭐라고? 대문자에 윗끝 x를 집어넣은 놈에서 대문자에 아래끝을 집어넣은 놈, 요 놈을 x에 관한 식이라 생각해서 미분하시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어떤 함수고 그 함수에 1이나 2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함수 값, 얘도 숫자일 거고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소문자를 적분하면 미분이야? 대문자야?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거든. 그러고 미분하니까 결과보다 fx 나오게 된다.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봐봐. 야, 마지막에 미분할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제곱 더하기 3t의 dt인 거야. 그럼 니네가 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천천히 하면 되겠구나. 아, 요거 적분한 다음에 x 넣고 1 넣고 뺀 다음에 그냥 그거 미분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돼요.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다음 상 안 해. 자, 나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 가자. 너 적분하면 3분의 1t 3승에 적분하면 2분의 3t 제곱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2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마지막에 미분을 할 거야. x 집어넣은 다음에. 쏘리. x 집어넣은 다음에 말이지. 그럼 x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x 3승에 더하기 2분의 3의 x 제곱에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아우, 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더하기 2분의 3인데 하여튼 이놈을 뺀댔으니까 자, 요게 이제 미분을 하려고 마음 먹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해보자고. 그럼 이제 숫자 사라지죠? 그럼 미분하면 내려가 곱해져서 x제곱 되고 내려가 곱해서 더하기 3x 되니까 우리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정적분과 미분이 같이 붙어 있으면 둘 다 하지 말고 밑에 있는 숫자 상관없으니까 여기 있는 x를 여기 있는 t 대신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라는 게 이 식이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이런 식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미분적분 반대 개념이니까 들어가겠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요 개념 옆에다 정리해. 자, 이제 설명할 개념은 다 끝났어. 설명할 개념은 다 끝났고. 자, 알고 전에도 뭐 사실은 이런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거 우연일까? 아닐 거야. x를 그냥 집어넣은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니네가 이 식을 적분하지 못해도 사실은 이 식은 쓸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분수 적분 못한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dx분의 d 인테그랄 31만 2768부터 x까지 예를 들어 만약에 t분의 1의 dt다. 숫자 상관없다고. x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 x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밑에 있는 숫자 상관없구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t 대신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구나. 자, 요런 얘기를 지금 이 문제가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적분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 아, 더러워. 그래서 우리 알고 전에 사실 이게 먼저 나와 있고, 근데 솔직하게 해서 좀 약간 내가 우리 학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내고는 아니지만 사실은 변경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알고 전이라는 교재가.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아마 이 다음 교재, 뭐 블루나 아니면 이런 교재 할 때는 아마 정확하게 개정된 개념으로 아마 니네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정적분이 정을 바꾸는 거야. 건의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남은 문제 뭐 한 8문제인데 금방금방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또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원칙은 이거 미분되기 전에 함수 구하고 x 넣고 마이너스 빼고 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자. 마치 등 떠밀듯이 여기 다이빙 때 서 있는 x예요. 등 떠밀듯이 들어가 하고 미는 거야. 그럼 x가 뿅 들어가서 아, 결과 3x 더하기 4구나.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자는 얘기죠. 걔도 마찬가지로 야, 여기 지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전개도 안 해도 된다고. 왜냐면 어차피 대입할 건데 꼭 전개를 하고 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어떤 y가 난 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t하고 t, y하고 y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x가 여기 있는 미지수에 들어가게 돼서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가 되게 된다는 걸 굳이 전개하고 적분하고 미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방금 설명한 개념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미지수를 여기 있는 변수에 집어넣어 계산하자. 요게 1번. 넘어가. 두 번째. 자, 아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잘못된 표현이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해라 라고 해야지 아마 맞는 표현이 될 거야. 니네 교정에는. 자, 갈게. 4 미분되기 전에 함수 4x고 그럼 거기다 0하고 2를 집어넣어 뺄 거야. 그럼 2 집어넣으면 8인데 0 넣으면 0이니까 빼주면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x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2분의 x제곱인데 거기다 1하고 4하고 집어넣어 뺄 거야. 그럼 4 넣으면 16의 반쪽인 8인데 자, 1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빼줘서 그래서 2분의 15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갑니다. 야, x 4승에 4분의 1배 올라가 마이너스 x 제곱에 자,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 계산하겠다. 그렇게 계산하면 자, 2 넣으면 16의 4분의 1인 4 빼기 4에서 항이 두 개니까 이게 가로식 계산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1 빼기 1인데 자, 요걸 빼겠다. 그럼 앞에 건 0이고 요게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빼니까 그 결과는 얼마다?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주의할 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넓이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 함수값이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만 이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음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한 다다음 단원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넓이가 정적분의 결과 가까이 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거에 대한 정적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봐봐. 하잖아? 그럼 3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x에다가 0과 1을 집어넣어 뺄 건데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0 넣으면 0이거든. 이거거든. 선생님 넓이가 왜 음수인가요? 함수값이 양수가 아닌가 보지. 함수값이 양수였으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함수값이 음수인가 보지. 맞아. 실제로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니까 0부터 1까지 함수값이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도 음수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여튼간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와도 정상이라는 거.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3대. 자, 일단은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니는 여기 있는 걸 외워줘야 돼. 시그마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정적분의 성질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 간단하게 보여줄게. 너무나게 간단하게 유도되기 때문에 자, 유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니네가 얘를 외워주는 게 필요하다. 자, 1번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얘를 읽을 때 뭐라 하냐면 A부터 A까지 fx의 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A에서 A까지의 fx의 적분인데 첫 번째 한번 볼까? 선생님,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의 dx면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인 대문자 fx에다가 A하고 A를 집어넣어 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얘는 대문자 fa에서 대문자 fa를 빼니 그 결과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아래 끝과 윗 끝이 일치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마라. 어차피 0이니까. 그게 이제 1번이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 자, 아래 끝과 윗 끝이 바뀌면 그 부호가 반대가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선생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는 적분한 거에 B 빼기 A는 그러니까 fb-fa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의 dx라는 얘기는 그럼 적분한 거에 위에 거 집어넣고 아래 거 집어넣는 거니까 둘이 서로 어때? 반대보죠? 우변을 봐봐. 반대보지? 그럼 얘랑 얘랑도 반대보가 돼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다? 아래 끝과 윗 끝이 위치를 바꾸면 그 부호는 반대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제 외워둬야 되는 정적분의 중요한 성질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적분해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 네 번째 봐볼까? 자, 좌변이 자, A부터 B까지 fx의 dx이기 때문에 대문자 B에서 대문자 A를 뺀 결과고 근데 우변 볼까? 그럼 이 친구는 뭐니? 대문자에 C 넣고 A 넣은 거 뺀 거? 그럼 이 친구는 대문자 B 집어넣고 C 넣은 거 뺀 거? 그럼 풀마 FC가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FB-FA로 같은 결과 나오게 된다. 일단 식은 맞는 거야. 근데 이 식의 의미, 요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한데 여기 잠깐 보세요. 야, 원래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까 선생님이 정적분이 뭐라 그랬어? 넓이라 그랬지?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봐. 4번 옆에다. 자, 내가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즉 넓이를 구하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C가 딱 짱 박혀 있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한꺼번에 넓이를 구하나, A부터 C까지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넓이 구해서 그 둘을 더하나 상관없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C라고 하는 점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게 바로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이라 요거 이용해서 이제 정적분의 계산을 좀 쉽게 할 거야. 4번 바로 갈게. 자,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주면 오늘은 뭐 딱 정적분까지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1번 봐봐. 시그마도 위아래가 일치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듯이 정적분도 위아래가 일치하니까 이거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위아래가 똑같을 때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루트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뺀 거 한꺼번에 나중에 적분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적분하면 앞에 거 곱한 거랑 앞에 거 곱한 거랑 퉁쳐 사라진다고. 그럼 그냥 뭐야?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요거 3x 생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x 생기는데 빼기니까 더하기 3x 될걸? 그 다음에 이거 2번 곱하고 이거 1번 곱한 거랑 이거 2번 곱하고 이거 1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 친구도 사라지고 그럼 1의 세제곱인 1 마이너스 제곱에 빼주면 더하기가 돼서 결국에 1부터 2까지 6x 더하기 2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곱셈공식 전개하고 하는 건 뭐 니네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2차식 올라가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x인데 거기다 1과 2를 집어넣어 빼겠다. 자, 2 집어넣으면 12에 4를 더한 16인데 1을 뭐 5니까 5를 빼서 정답은 11이다. 자, 다시 한번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합쳐 계산해도 상관없다.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재미난 문제야.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나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의 X나 다를 게 없지? 다를 게 없잖아. 적분도 마찬가지로 1부터 0까지의 T 플러스 1분의 1의 DT나 1부터 0까지 X 플러스 1의 GX나 사실 상관없다. 어차피 식은 똑같고 숫자 집어넣어 빼는 건데 문자가 바뀐다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이 앞에 부호가 바뀌면 위아래가 바뀐다는 것도 이 문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야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0부터 1까지 두 개씩 더해서 x 더하기 1분의 x 3승 더하기를 더해서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를 적분해서 계산해 주겠다. 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온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곱에 대한 적분은 없으니 곱에 대한 적분은 없으니 전개를 해야 되고 전개는 뭐야? x 3승 마이너스 1 그거에 대한 1부터 2까지의 적분을 계산해 줍니다. 이거는 뭐 크게 특별한 거 없는데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4번이야. 그럼 이제 5번, 뭐 6번, 7번, 8번 남았는데 좀만 힘내. 좀만 힘내. 목 아프네. 자, 요게 좀 빡세니까 우리 잠깐 좀 끊고 갈게. 잠깐 끊고 선생님이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붙이지 뭐. 자, 5번 문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한번 볼게. 2차 함수를 지금 현재 적분하고 있는데 그 적분 구간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서 적분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어떤 2차식 근데 그걸 방정식으로 인식했을 때 두 근 사이에서
2차 방정식을 두 근 사이에서 적분하게 되게 되면 그 적분 결과는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눠주고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요 식을 증명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분결과 뭐 의미한다? 어떤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a값이 음수인 경우에 위로 볼록한 함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축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식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적분하지 않고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제 공식이고 실제로 나중에는 니네가 이제 정적분의 활용이나 이런 파트 가게 되면은 또 많이 사용할 공식이기도 해. 근데 공식이다 보니까 뭐 해야 돼? 유도를 좀 해봐야 돼. 유도를. 왜 제가 저렇게 되게 될까?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어떤 공식 그걸 한번 지금부터 유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유도하는 과정은요 좀 단순 무식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아까 이게 지금 x에 관한 적분에서 이 숫자는 나중에 곱해줘도 되니까 a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래서 인테그랄 a 나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자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건 어차피 알고 전에 설명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어. 기니까. a 나갔어. 자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고 베타인 거 곱한 거에 x만큼의 알파고 베타를 집어넣어 빼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베타를 넣고 알파를 넣고 빼잖아? 그럼 하나의 항식끼리만 계산해보면 a 자 얘 일단 한번 그래 일단 계산해볼게. 자 3분의 1에 다시 정신 차려. 자 3분의 1에 베타를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를 집어넣은 걸 빼니까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상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여기다 마찬가지로 베타하고 알파를 집어넣어 빼겠다. 그래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어 빼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다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얘를 뭘로 묶어낼 거냐면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게 되면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 그럼 인수분해 공식 머릿속에 남는 거 생각해. 근데 6분의 1로 묶어냈으니 그거의 2배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2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제곱이 될 거야. 자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하면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남을 텐데 6분의 1까지 묶어내니까 그게 2배. 자 이거 끄집어내.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끄집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이것도 6분의 1 꺼내면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인수분해하고 6분의 1로 인수분해하면 더하기 6알파 베타가 이렇게 남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알파인데 알파. 미안해 선생님이 집중을 좀 못하고 있어. 2알파 제곱에서 3알파 제곱을 빼니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2베타 제곱에서 3베타 제곱을 빼니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것이고 2알파 베타에서 여기 6알파 베타인데 더하기 6알파 베타가 사라지니까 더하기 2알파 베타만 남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요게 3배 되는 자 요런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라도 니네가 기억하긴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서 이 2차 함수의 최고 참개수가 1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잖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두 근의 차이를 세제곱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최고 참개수 곱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넓이가 빼면 2죠. 세제곱하면 8이고 그래서 이 넓이가 6분의 8이 되는구나. 뭐 이런 공식을 지금 만들어준 거야. 근데 먼 훗날 할 거니까 기억 잘 못하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자 그럼 봐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거든. 적분하려면 이게 빡세거든. 그럼 어떻게 해? 두 근의 차이. 두 근 차이 얼마 차이 나니?
얼마 차이 나니?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빼기 루트 3 얼마 차이 나니? 2 루트 3만큼 차이 나지? 위에서 아래 빼니까 그래서 2 루트 3을 3번 곱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최고차 계수인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제 6으로 나눈 다음에 최고차 계수 곱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게 이 정적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많이 쓰지 않겠지만 나중에 많이 쓰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안 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자,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 식이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식이 다르다는 거에 사실 문제가 있어.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식은 x가 1보다 크면 그냥 나오지만 x가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절대값 x 빼기 1과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의 절대값 x 빼기 1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근데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x가 1보다 작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음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 주시고 그럼 x가 1부터 3까지면 x가 1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고 그럼 1부터 3까지는 그냥 x-1을 적분해 주셔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되겠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는 부호가 어때? 나 0과 1에서 x축과 맞는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음수고 1을 지나면 얘는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음수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처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지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양수니 그냥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다. 요거 좀 적을게. 적어.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아, 오늘따라 목이 좀 많이 아프네. 유난히 많이 아프네. 자, 왼쪽처럼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부호만 좀 확실하다면 바로 구간 나눠가지고 자, 안에 들어있는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자, 무난한 방법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6번 유형이에요. 자, 두 가지 주제 남았는데 어려운 주제 아니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니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근데 니네가 최선을 다했어 진짜로. 근데 만약에 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차선책을 사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얘한테는 뭐가 안 맞네?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봐도 이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이니 그럼 일단 최선부터 다 해라. 그럼 계속 그 싸움인 거야. 더 해라. 근데 안 하고 더 해라. 안 하고 계속 그 싸움. 그럼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근데 누군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거 해와. 그럼 다 하고 고쳐와. 그럼 다 고치고 옛날에 틀렸던 거 중에 틀린 거 다시 풀어봐. 그럼 누군가는 한단 말이야. 그럼 걔는 분명히 나아지고 달라져. 점점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례로 사실은 뭐 보인고 다니는 친구 중에 선생님이 워낙 여기 구집에 보인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별로 보인고는 몇 명씩 가르치는데 지금 뭐 2학년도 지금 보인고 사람하면 7, 8명은 될 거야. 2학년 이과가 된 애들도. 뭐 1학년 된 애들 여기 뭐 한 3명 정도 있겠지만. 근데 작년에 이제 어떤 친구 왔어요. 한 4등급, 5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친구 왔는데 되게 성실해. 근데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라는 걸 다 해. 뭘 해도 하라는 걸 다 해. 근데 그게 걔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커리를 탄 게 아니라 그 반에서 했었던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거 문제 다 풀어와라. 틀린 거 다시 다 풀어봐라. 이거 해와라. 근데 걔는 그걸 다 했어. 근데 그걸 다 하기가 사실 쉽진 않지. 매번 다 하기가. 그래서 물론 이제 걔가 또 노력을 했겠지만 그냥 4등급이니까 예를 들어 뭐 보인 혹시 보인? 나 보인이에요. 이번에 입학생 몇 명 정도래? 보인? 혹시 아니? 보인 입학생 몇 명 정도? 잘 몰라? 혹시 알아? 입학? 정원? 잘 몰라? 400 300? 350? 350? 그럼 350에서 4등급이면은 20편을 못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한 70등, 80등? 뭐 일단 치자고. 근데 이제 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뭐 걔가 열심히 해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고 나서 딱 반 시즌이 반 학기지 반 학기 내신 준비한 걔는 딱 반 학기니까 근데 전교 10등에서 전교 10등 작년에 한재윤이라고 걔 이제 0.5 이제 올라갔는데 걔가 혹시 뭐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처음 왔을 때 내 기억에는 4인가 3인가 뭐 그랬어. 전교 10등이면 짤 1등급이지 짤 1등급. 전교 13등 14등까지가 아마 1등급일 텐데 그래서 이제 나도 사실은 이제 얘가 성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 몰랐으니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험 끝나면 상담을 해요. 왜 잘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든 아니면 바뀌든 하니까 너는 왜 잘 나왔니? 넌 전에 학원에서 뭐 했니? 했더니 전에 학원이 좀 조그만 건 아니라 다 이제 조금씩 과제를 내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전에 학원에 비해서 문제를 한 4배는 푼 것 같다 하더라고.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냥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대. 선생님이 내준 거 그냥 다 하고 복습하라는 거 다 복습하고 그것만 했다고. 다른 건 뭐 한 건 없고 문제집 뭐 사서 푼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외에도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정말 시킨 걸 다 하거나 아니면 정말 별도의 자기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나 그래야 되더라고. 한대보도 마찬가지야. 한 명 있었거든. 한 명 있었는데 근데 뭐 이러면 뭐 말해도 뭐 니네가 뭐 알겠냐마는 그 친구도 뭐 결국에 1등급은 못했는데 2등급 초반까지는 공부 습관이 아닌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가겠습니다. 야 함수가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적분의 1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를 하니 그럼 얘는 당연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지. 식이 다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는 x값이 0부터 1까지는 요거잖아. 그지? 그 x제곱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x가 1과 3 사이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밑에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계산하는 산수는 안 해도 되지? 적분하고 위안에 넣고 빼내면 되니까 덧셈 뺄셈이니까. 근데 여기 봐봐. 이거 극혐인데 이거 하려면 다 x 대신에 x 빼기를 집어넣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여기선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 정적분의 평행이동이라고 해.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사교육에서 그냥 쓰는 용어인데 자 봐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걸 배웠어.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식이. 근데 거꾸로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면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자꾸 넓이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원래 의미하는 건 fx 빼기라는 함수에 함수값이 물론 양수라 가정했을 때 x는 1부터 x는 4까지 넓이 뭐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함수를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해서 fx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가 이제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겠지? 그럼 이 함수의 1부터 4까지 넓이랑 이 함수의 0부터 3까지 넓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 함수도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 적분 구간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해서 fx를 만들 때 함수식에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는 건 x축번호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 적분 구간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결과 나온다는 거야. 하나만 예를 적고 넘어갈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1의 10제곱의 적분이다. 아, 망했어요. 전개를 해야 돼요. 촤.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해. 그럼 함수식이 x의 10제곱이 돼. 대신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해서 마이너스부터 0까지 적분해 주시면 된다고. 이건 쉽잖아, 그지? 전개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런 걸 정적분의 평행이동이라고 그냥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나는 그게 불러요. 알겠지? 자, 이런 내용까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그까지 7번에 같이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런 건 이제 알고 전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뭔지. 니네 아나? 우함수, 기함수? 잠깐만, 우함수, 기함수 알아? 배웠는데 까먹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뭐 왼쪽에는 구간 나눠서 하는 거야. 뭐 앞에 거랑 비슷하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부가정으로 미적분 2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평행이동 정도는 할 수 있으니 해달라 이런 얘기죠. 갔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정적분의 하여튼 뭐 교육과정 바꾸는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이렇게 교육. 근데 솔직히 하면 난이도는 되게 많이 쉬워진 거거든 사실 이러면. 그 원리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쓰는 거니까. 이게 왜 넓이냐? 아니 도대체 왜 미분전의 함수에 위아래 집어넣으면 넓이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니네가 생각하시면.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빼버린 거야 사실은. 저 뒤로. 난 반댈세. 모든 수학 선생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자,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뭔지, 그럼 그런 건 적분할 때 어떤 좀 꿀팁이 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 그 8번 밑에 보니까 뭐 공간이 좀 여유 있죠? 그럼 이참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도 설명할 테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는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 둘 다 아닌 함수? 그러니까 다 우함수고 다 기함수고 그런 건 아니야. 어떤 건 우함수고 어떤 건 기함수고 둘 다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우함수, 기함수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갈게. 우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와 같은 결과 나오는. 즉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 결과 같은 결과 나오고 2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나오고 3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뭐냐? 뭐 4x의 6제곱이라든지 x의 넷 마이너스 2x제곱 상수 1 뭐 이런 거 1이나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나오잖아 그지? 또 어떤 거 절대값 x 이런 거 이것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변함이 없는. 자, 이런 놈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째로 우함수라 하고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y축의 대칭이래. 그잖아? x는 0을 기준으로 1하고 마이너스 집어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이 되게 된다는 상질이 이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짝수차 함수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 그냥 다항함수 정도 수준에서. 그럼 이거에 반해서 기함수는 뭐냐? 자, 정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즉 1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야. 2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반대가 나와. 어떤 함수들이니? 홀수차 함수들. x 3승 2x 마이너스 5x 5승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런 함수들이고, 그 요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원점 대칭. 그러면 봐봐. 이 적분 파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자, 이게 우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 근데 만약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아래 위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것도 넓이 개념으로 약간 들어가 주는 거야. 개념 이해할 때는.
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예를 들어 2까지의 덕분을 계산하는데 이거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 있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다면 2배 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그 함수가 우함수인 경우는 이게 결론이야? 2페이지 결론이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의 적분은 말이야. 아래가 0이면 계산이 좀 편하거든. 왜냐면 0 넣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0부터 a까지 그 우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2배 해도 된다. 이게 우함수의 정적분이 갖고 있는 의미야. 그럼 기함수는 어떠냐? 기함수.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원점에 대칭이 되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 자, 원점에 대칭되는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x는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요거의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봐봐. 얘하고 얘는 일단 절대값은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 부호가 항상 반대가 나오게 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3승의 적분 한번 해볼까? 야, 봐봐.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하고 2 집어넣어 빼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 마이너스 2나 2 집어넣어 둘 다 0 되지 않니? 그러니까 홀수 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이잖아. 대칭되는 구간을 적분하잖아. 그럼 무조건 그 정적분의 결과 뭐 나온다? 0이 나오게 된대.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 사실은. 자, 우리가 함수값이 양수면 적분한 결과가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함수값이 음수면 적분의 결과가 넓이의 반대부가 나오게 돼. 그래서 얘를 넓이가 만약에 실제로 3이다. 여기 넓이가 예를 들어 실제로 3이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 얘는 적분하면 3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0이 나오게 된다. 즉 이러한 홀수차들 정리할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잖아. 그 결과는 계산하지 마. 어차피 0이니까. 자, 그럼 그거를 적용해볼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홀수차지, 홀수차지? 적분해봐야 어차피 사라지니까 하지마. 홀수차는 이거 홀수차지? 하지마. 그럼 남는 x제곱도 접어. 데칼코마니 접듯이 접어버리라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한 다음에 그거 2배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마무리할게. 2배 3분의 1 x의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3분의 8의 2배인 3분의 16이 바로 내가 하는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요, 선생님? 자, 나는 얘를 그냥 뭐 유치한 편이지만 이어달리기 공식이라 해. 이어달리기. 바토터치 하듯이. 보세요. 똑같은 함수식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하니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봐도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1까지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하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은 바로 뭐다? 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5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3에 대한 적분을 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구간이 대칭되는 구간이니 집중해줘. 왜 집중을 못하니? 홀수차 할 필요 없다. 얘도 할 필요 없다. 요거만 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접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을 적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2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바로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뭐 여유가 되면 요거는 요 밑에다 적고 이거는 이 밑에 적어서 나름대로 우함수, 기함수 정리하고 풀이 과정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적분. 자, 앞에부터 정리하고 유제 문제 풀어.